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는 거예요. 그 가속화가 엑셀레이션이라고 써놨던데 그거로 써놓고 너무 약하다고 느꼈나 봐요. 앞에다 하이퍼라고 써. 하이퍼 엑셀레이션. 그 가속화가 엑셀레이션이라고 써놨던데 그거로 써놓고 너무 약하다고 느꼈나 봐요. 앞에다 하이퍼라고 써. 하이퍼 엑셀레이션. 그 가속화가 엑셀레이션이라고 써놨던데 그거로 써놓고 너무 약하다고 느꼈나 봐요. 앞에다 하이퍼라고 써. 하이퍼 엑셀레이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저는 이 김누리 교수님의 강의를 좋아하는데요. 이 김누리 선생님의 강의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선생님의 강영상에서 이 부분을 잘라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그런 발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교수님의 강의를 헐뜯기 위해서 찍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김누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오늘 9월 19일 날 Global Imagination of 1968, Fool, Fraud and Firebands 라는 책 두 권을 오늘 주문했는데요.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New Lef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책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김누리 교수님의 강의를 절대로 헐뜯기 위해서 이 동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acceleration, accelerate, accelerator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accelerator, accelerate, acceleration 이 김누리 선생님처럼 발음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30년 동안 발음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발음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원어민이 이걸 발음할 때 acceleration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acceleration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ccelerate가 잘못된 발음이고 accelerate가 올바른 발음이고요. acceleration이 잘못된 발음이고요. acceleration으로 발음해야 올바른 발음이에요. accelerate 이거를 accelerate로 발음하면 안 되고요. accelerate로 발음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 accelerate로 발음하면 안 되고 accelerate로 발음해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accelerate, accelerate, accelerate라 그러죠. accelerate가 아니고 이 발음이 살아있어요. accelerate, accelerate,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고 영국식 발음도 마찬가지거든요. accelerate, accelerate, accelerate라고 발음하죠. accelerate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보세요. acceleration이 맞고요. acceleration은 틀린 발음이에요. acceleration, acceleration, acceleration이라고 발음하죠. 이걸 제가 남자 목소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Acceleration. Acceleration. acceleration이에요. acceleration이 아니에요. 여기 이 발음이 살아있어요. accelerator거든요. 가속기. 이걸 accelerator로 발음하면 안 돼요. Accelerator. Accelerator. accelerator 이렇게 발음하죠. accelerator. 여기에 e가 발음이 살아있어요. 이거를 영국식으로 발음해보면요. accelerator, accelerator 이렇게 발음하죠. accelerator, 발음을 한번 잘못 배우면 고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quate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발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equator, equator, equator 맞잖아요. 근데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런 형용사형이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발음을 했냐 그러면 이게 equator니까 equatorial, equatorial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equatorial, equatorial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equatorial. equatorial, equatorial, equator, equator, equatorial, 그 다음에 이거는 compare잖아요. 수학에서 compare라는 용어는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도 많이 써요. 이게 compare니까 이거를 comparable 이렇게 제가 발음을 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이거 잘못된 발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남자 발음으로 바꿔볼게요. Compare. Compare. Comparable. comparable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Comparable. Compare.
이거는 compare가 올바른 발음이고 이거는 comparable이 올바른 발음이에요. comparable, 그 다음에 incompar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수학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음했었냐 그러면 incomparable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엉터리 발음이에요. incomparable, incomparable이 맞는 올바른 발음이거든요. 또 specify, 이거는 specify라는 발음이 맞아요. specify, specify, 제가 이 발음을 아주 오랫동안 specific 이렇게 발음했어요. specify, 이 발음이 specify니까 이것도 추정을 해서 specific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specific, specific, specific이라고 발음해요. specific.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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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specifically로 발음을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 발음이었어요. 이거는 specifically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specifically. 이 S 발음은 거의 안 들리고 pacifically 이렇게 들리거든요. specifically, specifically, 여기에서는 기계 발음이니까 specifically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제가 수도 없이 엉터리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저는 오랫동안 캐널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이 발음이 캐널이 아니고 canal, canal, 커넬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걸 제가 finite로 발음을 했었는데 finite, finite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finite, 여성으로 바꿔볼게요. finite, finite, 이게 finite로 발음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infinite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 발음이에요. infinite, infinite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 발음은 finite, finite이니까 제가 이거를 infinite 또는 infinite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엉터리 발음이었어요. infinite, infinite,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헤게모니로 알고 있잖아요. 패권. 그런데 이게 발음이 헤게모니가 아니었어요.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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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자머니로 발음을 해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걸 영국식 영어로 바꿔보면 hegemony, hegemony,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걸 헤게모니로 발음을 해주는데 이걸 미국식 영어 여자 발음으로 들어보면 hegemony, hegemony, 남자 발음으로 들어보면 hegemony, hegemony, 히제머니 이렇게 발음하죠. 이게 패권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F5번을 눌러서 사전을 찾아볼게요. 이 단어를 눌러보면 여기 형용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용사형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붙여 놓아 볼게요. 이거 발음을 들어보면 hegemonic, hegemonic, hegemonic으로 발음해요. hegemonic, hegemony, hegemony, hegemonic, hegemonic.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듯이 헤게모니, 헤게모닉 이렇게 발음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hegemony, hegemonic, 영국식 영어로 들어보면 hegemony, hegemony, hegemonic, hegemonic, 비슷하죠. 우리가 발음하는 거랑. 근데 미국식 영어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hegemony, hegemonic, hegemonic, 그 다음에 이런 단어 한번 볼게요. supposed에다가 ly를 붙였어요. supposedly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supposedly, supposedly, supposedly처럼 들려요. supposedly. supposedly, supposedly, 이거를 좀 천천히 들어보려면 음성 속도에서 이거를 느림으로 바꾼 다음에 supposedly, supposedly, supposedly처럼 들리죠. 그 다음에 여성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supposedly, supposedly, 이걸 빨리 들어보려면 발음으로 할게요. supposedly, supposedly,
약간 빠름. supposedly, supposedly, 이것도 specific도 specific, specific, 느림으로 들어보면 specific, specific, specifically, specifically, 이렇게 조정해서 발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 유튜브 채널인데요. EasyWord Pro 설치, 이 동영상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EasyWord Pro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드렸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번 동영상까지 4개의 동영상에 걸쳐 발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유튜브에 보면 원서 200권을 읽으면 원어민처럼 읽는 게 가능할까? 통역서 같은 원서 읽기, 이렇게 원서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원서 200권이 아니라 2000권을 읽어도 영어 안 늘어요. 영어를 늘라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원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읽는 거랑 그냥 내용 파악하기 위해 읽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기 보이는 베리티스 스모리슨 아도라라는 책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원서인데요. 생각이 나서 이거를 중고로 주문을 했어요. 이 책은 중고책인데 제가 이거 책장을 열어보니까 읽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책의 향수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 이 책도 베리티스 스모리슨 책인데 이 책은 안 읽어봤거든요. 이것도 중고인데 이 책은 오래된 책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요. 이거는 픽션이고요. 이거는 조지 R.R. 마틴이 쓴 게임 오브 스론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픽션이죠. 이거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이거는 새 책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파니 메이어가 쓴 브레이킹 돈 그래갖고 옛날에 이거 영화로 나왔던 그런 장편 소설인데요. 물론 이것도 픽션이에요. 이런 소설류는 아무리 읽어도 영어 많이 안 늘어요. 이런 거는 100권, 200권, 1000권을 읽어도 영어 실력 별로 안 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사냐 그러면 제가 여기 경상북도에서 살거든요. 서울 갈 때 운전해서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기차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볼일 보고 다시 기차로 여기 의성역이 있는데 의성역에 내려서 다시 제 차 타고 이 집까지 오거든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철도를 이용하면 기차에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가볍게. 이런 용도로 이 책을 산 거거든요. 이런 책은 정말로 아무리 읽어도 영어 실력 안 늘어요. 이 원서를 읽을 때요. 다양하게 읽으셔야 해요. 제가 말하는 다양하게 읽는다는 것은 소설을 픽션을 다양하게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를 들면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예를 들어서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그런 것부터 해갖고 지리, 윤리 이런 거 엄청 공부하잖아요. 그런 학술적인 책을 읽을 때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이런 소설류는 아무리 읽어도 영어 실력 안 늘어요. 영어 문장도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깊이 있고 영어를 늘리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원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사전도 어느 정도 찾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 수거 모두 사전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술 서적에 나오는 영어는 훨씬 더 어려워요.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영어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런 영어를 다뤄야 영어 실력이 늘어요. 픽션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이 재밌어야 팔리니까 책에 특정한 주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오락용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깊이가 있으면 어려운 영어를 쓰면
그 픽션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들은 주제가 있고 그 저자가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이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배경 지식을 갖추려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 책은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호모 디우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브레이브 뉴 월드를 찾아보면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They don't seem to plot any brave new world. They don't seem to plot any brave new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brave new world는 엘더스 헉슬레이가 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책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은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인데요. 건즈, 점즈, 앤드 스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피전 홀을 찾아보면 여기에 피전 홀이 나와 있는데요. Second, the developmental sequence are not invariant. So, examples pigeonholed under the same stage are inevitably heterogeneous. 여기에 이 피전홀은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는 그 피전홀, 비둘기 구멍 이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피전홀 프린시플을 모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런 게 배경 지식이거든요. 피전홀 프린시플이 뭔지 모르면 이런 거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제 말은 이런 배경 지식을 갖추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대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 책은 그의 서술 방식이 거의 수학책처럼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이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에요. 영어 표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들어있는 내용도 어드밴스드해요. 제가 이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책을 먼저 읽었고요.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건즈, 점즈, 앤드 스틸즈 그래갖고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지금 다 읽은 게 아니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세 파트를 읽었고요. 파트 4를 읽을 차례인데요. 제가 이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이 건즈, 점즈, 앤드 스틸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유발 노아 하라리가 이 책 사피엔스를 쓸 때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이 책에서 내용을 뺏겨온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